박호걸 예. 소장님이시죠? 네. 아니 사장님 아니세요? 예. 예. 제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역할을 좀 바꿔가지고 저는 네, 개발을 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네. 그 아내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공동 대표입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잘할 수 있는 거. 네네. 그 강연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포디랜드 포디창의연구소는 외국 교구들이 잠식해 있는 교육시장에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명특허 교구를 개발하고 있는 교육기업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포디랜드, 그 중심에는 박호걸 소장이 있다. 못 하나 박지 않고 끼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전통 가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된 포디 프레임은 5년여의 오랜 개발을 통해 개발된 수리과학 발명특허 교구이다. 연구와 교육밖에 몰랐던 부부가 마케팅을 위해 제품을 들고 교육시장에 나왔을 때 그 반응은 냉담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뚜렷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낸 포디 프레임은 한국이 아닌 세계에서 먼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 과학관 프로그램에서 2위, 스웨덴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세계적인 왕구인 레고와 경쟁해 레고 전시관 대신 포디 프레임 체험관이 들어선 이후 스웨덴을 비롯해 일본 등 8개국에 포디 프레임을 수출하고 있다. 포디랜드는 지속적인 교구 개발로 20여 건의 특허와 실용실현 등록으로 대한민국의 수리과학 교육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교육 기업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우수한 교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박호걸 소장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보자.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한 번도 이렇게 편한 적은 없더라고요.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또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디랜드 박호걸 소장입니다. 먼저 이게 재료를 딱 보니까 뭐 같습니까? 재료가? 예? 예, 맞습니다. 빨대예요. 근데 빨대가 뭐 하는지 아시나요? 빨대가 뭐 하는 건지? 그렇죠. 빨대는 음료수를 빨아먹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 여러분들 돈 주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예, 맞아요. 없어요. 왜 없냐면은 그냥 주거든요. 가져가라고 꼽아놨는데 가져갑니까, 그러면은? 줘도 안 가져가는 게 빨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뭐로 보냐면 빨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걸 갖고 뭘 한다라니까는 다 이렇게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돌지 않았냐고.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걸 얼마를 팔아갖고 저걸 할까? 제가 한번 버려봤어요. 길거리에다 이거 재료를. 주워갈까 이걸요? 안 주워가요.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본 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껍데기, 물질을 봤다면은 저는 이 포디 프레임을 갖고 빨대같이 생긴 것 같고 그 속에 숨어있는 가치를 제가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가치는 뭐냐면은 기능만 있던 그 빨대다가 저는 교육의 가치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포디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약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견고하게 보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따 만져보면은 실제 빨대는 아니에요. 빨대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고 그렇다고 레고처럼 딱딱하지는 않아요. 중간 정도의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대중화가 되려면은 일단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려면은 같은 값이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싼데 좋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데 비싼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 빨대를 보고 필이 팍 꼽힌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포디 프레임을 갖고 뭘 하고 있냐면은 K에도 교육 한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스웨덴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스웨덴 그러면은 최근에 스웨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렇죠.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스웨덴 노벨이 태어나고 또 노벨이 돈을 벌어서 노벨상을 제정하고.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노벨상이 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웨덴에 그 노벨상을 주는 나라에서 여기는 우리나라 치면 과천과학관 같은 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아까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이 자리에 원래 레고 체험관이에요. 레고 체험관이 있었는데 저희가 2007년도 12월 달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딱 10분 발표를 하고 왔어요. 10분. 오늘 제가 여기서 20분 제가 발표를 하는데 10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그분이 듣고는 우리 레고 과학관에 레고 있는 레고 자리에다가 레고 다 치울 테니까 4D 체험관을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1월 28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2009년도. 그래서 그 후로 이렇게 저분이 지금 누구냐면은 왕이에요. 스웨덴 왕이거든요. 구다스프 국왕인데 또 그분이 만든 학교에 4D 체험관에 들어가고 또 4D 교사를 스웨덴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4D 연수를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스웨덴에 6개 과학관이 있어요. 6개 과학관에 4D 체험관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서 자체 교육을 하고 거기서 또 대회까지 해, 로컬 대회를.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스웨덴에서 6개 과학관에서 로컬 대회에서 1등한 팀들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장을 들어가지고 관광을 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국의 4D 대회를 위해 가지고 오로지 왔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저희는 여태까지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나갔는데 이 4D 빨대 같은 걸 갖고 해외에서 한국에 이렇게 배우러 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드리려고 지금 하거든요. 이렇게 이 핀란드 이거는 최근 얘기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9월 달에 8월 달에 이게 핀란드를 갔다 왔어요. 핀란드는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교육에 우리 최고 벤치마킹 1등 하는 데가 항상 핀란드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핀란드는 어떤 나라냐면은 항상 그 수학 경시대 같은 거 하면 항상 1등을 해요. 그럼 우리가 몇 등 할까요? 우리가 한 2등쯤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천지 달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면은 공부 우리 학원이 없더라고요. 걔네는 학원이 없으니까는 학교 끝나면 어떻게 돼요? 놀아요. 놀면서 자연을 그 체험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가지고 12시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따블로 해가지고 겨우 2등 정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이렇게 그 비효율적인가요? 한국 아닙니까? 거기에 이렇게 4D 체험관을 만들고 4D 교사들을 저렇게 연수를 하고 지금은 그 이베스켈라라는 대학이 있어요. 모르시죠? 예, 그러면 혹시 앵그리버드는 아시나요? 예, 앵그리버드를 만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 과학관 학교 안에 그 4D 체험관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박사들이 지금 4D를 갖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4D를 가지고 이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는 지금 어딘 거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니까는 작년에 저희가 2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초청이 왔어요. 사우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또 있나요? 돈이 많아요, 일단. 돈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고민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석유가 언젠간 고갈될 거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뭘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뭘 하냐면은 교육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는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들, 또 인텔, 뭐 나사, 전 세계 유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컨퍼런스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내노라 하는 세계 유명한 그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종합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평가를 했는데 교사평가, 학부모평가, 관계자평가, 종합평가 저희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 그러면 이제 옆에서 카타르에서 해달라고.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고요. 헝가리에서 이제 작년에 또 이렇게 했었고. 미국, 영국.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홍콩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굉장히 올해 대회도 왔다 갔었는데 홍콩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4D 프레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중국, 작년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1등 한 아이들이 한국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트남도 가게 되고, 필리핀도 가게 되고, 필리핀에는 사실 올해 저희가 9월 8일 날 과천과학관에서 대회를 했어요. 제10회 전국 수리과학대회하고 제2회 국제수리과학대회를 했는데 필리핀에서 장학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걸 참관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바로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누가 왔냐면은 교육감이 왔다 갔어요. 교육감이 저희 연구소까지 와가지고 이거 필리핀에다 보급하고 싶다고 직접 사인까지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토니아. 최근에 명견 말리 보니까 에스토니아가 나오더라고요. 에스토니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4D 얘기를 했다면은 제가 늘 고민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눈이 있으면은 이쪽 모습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는 뭐냐면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외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볼 수 없는 걸 보는 사람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바로 그걸 보니까 볼 수 없는 거를 보는 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실력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료가 저만 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고 다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그냥 빨대를 본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걸 본 거죠. 저는 근데 이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4D 프레임을 만들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볼 수 없는 그 내공, 사람 눈으로 안 보이죠. 눈으로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27살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롯데월드 가면 이게 있습니다. 롯데월드 3층 민속관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경복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안에 수학과 과학과 미술이 다 있더라고요. 단청도 하고 기하도. 제가 단청 아까 가지고 왔는데 견본을 단청 했던 거 단청도 하게 되고 저게 8분의 1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한 1년에 걸쳐가지고 알바생들 한 60명 데리고 한 40억 정도 내는 프로젝트였는데 저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용역이라는 거니까 돈을 받고 했다는 거니까. 돈을 받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돈을 받으면 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납기를 맞추기가 어떻게 돼요? 밤을 새야 돼. 이때는 일요일 날도 안 쉬고 명령도 없고 오로지 납기를 맞춰야 되니까 잠도 안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겠습니까? 일 자체는 재밌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남의 시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남 시키는 거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결국 그걸 생각해요. 중요한 건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시키는 거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잘 활용하면은 레고보다 훨씬 더 좋은 교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가 87년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93년도 나와서 에베네셀 모형을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설계 사무실 가서 용역받고 건설회사 가서 용역받고 해가지고 열심히 밤을 새가지고 갖다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용역을 하면 제가 부자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항상 힘든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 브랜드를 만들자. 남 시키는 거 하지 말고 내 거를 하자고 생각.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브랜드를 좀 만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바로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천을 해야죠. 생각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거예요. 이거는 저는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빨대 같은 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4D 프레임이라고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해외로 나가고, 지금은 저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걸 근간을 해가지고 교재 개발을 한 거예요. 유치원 교재, 유치원 5세반, 6세반, 7세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과학, 미술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방과후 또 영재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우리가 이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것들이 해외로 나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최근에 저희가 추석 때 이제 이게 오스트리아 린츠를 다녀왔어요. 오스트리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수학을 잘 하시나요?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수학을 참 못했어요. 수학을 잘했으면 아마 제가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누구냐면은 마쿠스라고 지오지브라는 수학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료로 공급을 한 거니까는. 그 전에 한국에서도 지오지브라 말고 수학 GSB 같은 수학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한 장에 한 4, 50만 원씩 받고 팔았는데 다 망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전 세계 1억 명이 쓰고 있고요. 65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무료니까 어때요? 무료인데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개발을 누가 하냐면은 저 사람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시장만 하는 거고, 65개국에 1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무료니까 계속 자원봉사를 얻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는 거죠.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파는 거죠. 시간을 팔고 과정을 파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과를 파는 게 아니고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파는 거예요. 시간을 파는 거예요. 내가 재료를 만들어주면 마침표를 누구 거니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내가는 마중물 역할만 하고, 그러면 마무리 마침표를 여러분 찍으면 누구께 됩니까? 여러분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어나는 거죠.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업데이트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재공급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 오지 않겠어요. 오면은 오는 데다 다시 이제
중간에 어떤 터미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대회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작년에, 요번에 이제 한 거죠. 8월 달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간에 이렇게 뭐 창의력 올림피아드 돈 싸들고 한 달에 한 번에 이렇게 한 5,600만씩 들여가지고 나갔었는데 그분들이 자비용으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대회는 한 10개국이 들어올 텐데요. 예, 올림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종주국이 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참. 자, 저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업을 왜 하는지, 뭐 때문에 돈을 버는지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유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와가지고 뭐 하냐면 땅평수 늘리다가 간다는 거예요. 땅값 올리다가 가는 거예요. 쌀값 올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놓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걸 갖다가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정상인만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또 노인 뭐 다문화 이런 걸 기회 될 때마다 하거든요.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요. 최근에 저희가 우리가 특수교사들, 맹인들도 이거 교육을 하거든요. 노인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레고랜드, 포디랜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포디랜드가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전 세계로 교육의 한류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